603번부터 볼게요. 아까 충전 몇 %였지? 88%였습니다. 아 부족합니까? 아니. 채워야 된다. 아니 88이면 집에 갈 때까지 문제 없잖아. 네. 집에 올 때 100%. 이거 우리 방금 데일리에서 풀었던 형태 맞아? 맞냐? 네. 이거? 여기서 뭐부터 해줘야 돼 여기서? 우리가 해줄 거는? 숫자부터 바꾸면 뺄까요? 여기서는 2 하나 빼줄 거고 2를 하나 빼줄 거고 x 더하기 1 더하기 2x 더하기 2꼴하고 플러스 1꼴이니까 플러스 x 더하기 1분의 1꼴 이 하나 빼줄 거고 마이너스에다가 얘도 3x 더하기 6 더하기 1꼴이니까 마이너스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꼴 나올 거고 세 번째도 얘가 3x 더하기 9죠. 거기다 플러스 1 하나 또 해줄 거니까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x 더하기 3분의 1꼴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얘도 2x 더하기 8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분배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꼴 여기까지 맞을까요? 맞죠? 그럼 여기서 2하고 마이너스 2 사라질 거고 3하고 마이너스 3도 사라질 거고 얘도 그냥 붙여서 통분해도 될 것 같아요. 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2를 통분하면 남는 게 x 더하기 2에서 x 더하기 1 뺄 거니까 1만 남을 거고 뒤에 것도 이렇게 통분하면은 x 더하기 3하고 x 더하기 4고요 x 더하기 4에서 x 더하기 3을 뺄 거니까 얘도 1이 남죠. 그래서 플러스로 연결이 될 거고 그렇죠? 얘 마저 통분하면은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4분의 각각을 이제 지그재그 곱해서 전개할 거니까 2x 제곱에다가 여기선 3x 나오고 여기선 7x 나올 거니까 플러스 10x 될 거고 여기선 2 나오고 10이 나올 거니까 플러스 14까지 나오겠죠? 됐죠? 여기까지 하면 a가 2고 b가 10이고 c가 14고 문제에서 요구한 게 a 곱하기 b 곱하기 c였으니까 280이 답입니까? 예, 선생님. 어디가 없니?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서 부호 때문에 많이 틀려. 첫 번째 줄. 줄일 때 분배 법칙해서 부호. 송글이. 포기한 것 같다. 나의 문제점 찾다가 다음엔 잘 풀겠지 뭐. 606번도 해주세요. 606번 해달라고? 앞에 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이것도 나눠야 돼요 x로.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x로 나눠야 그 나와요. 모르겠네. 얘는 뭐부터 정리해야 되냐면 본분수부터 정리할까? 얘가 뭐가 나오는지부터. 얘 뭐는 뭐? 제 계산이 안 틀렸으면 21 마이너스 8x 55 마이너스 11x. 얘는 요거부터 정리할까? 양쪽 x로 나누면 뭐냐 이거?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x 빼기 3에다가 플러스 x분의 1이야? 그럼 여기 그럼 x 빼기 3이 뭐야? x분의 1이야? 맞을까? 그럼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x분의 1로 바꿀 수 있을까? 그치? 맞을까요? 네. 재환이 이거 풀었니? 네, 이 문제 풀었니? 풀었죠. 근데 마이너스 x분의 1 아니에요? 왜? 좀 이양한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x분의 1 그렇죠? 분모 분자에서 x 곱하고 x 곱하면 마마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xx 곱할 거니까 얘가 x만 남냐? 맞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거. 그러니까 요것만 침착하게 정돈이 끝나면 생각보다 간결한 식. 그래서 얘도 마저 하면 3 더하기 x로 통분하나? 3 더하기 x분의 1은 9 더하기 3x에서 1 뺀 건가? 이렇게 풀리냐? 좀 이상한데? 이거 맞아? 나뭐 잘못한 거 같은데? 네. 아, 내가 잘못 간 거 같다. 맞지 않아요? 정답 4번? 이거 4번이야? 그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아니 나와? 쌤, 아니면 그 3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분의 1이 더 강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식부터 틀린 거 아니에요? 첫 번째부터 틀렸냐? 이제 3 마이너스 x가 나와요. 3 마이너스 x가 처음부터 깔끔하게 그냥 헤매고 있어. 이거잖아. 3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분 아, 이거 자체가 얘가 자체가 x냐? x예요, 네. x.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x인 거지. 이만큼이. 네, 그냥 x. 여기까지가 그래서 x. 위로 올라가면 또 x분의 1. 우리 한 줄 써보자. 3 빼기 1이고 3 빼기 1이고 얘가 x. 네. 그럼 얘가 3 더하기 x야? 3 빼기 x. 3 빼기 x. 3 빼기 x가 그냥 x. x분의 1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3 빼기 x가 x분의 1이야? 아니 저게 마이너스 아니 x는? 저거 마이너스 한 거예요 저기서 3 빼기 x가. 아, x 빼기 3이 아니라 네. x네. 마이너스 x네. 맞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x 빼기 3이 그러니까 3 빼기 x가 x분의 1 요거지? 네. 그러니까 요게 그냥 x고 얘가 x니까 얘가 x고 맞죠?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 해줘? 분모문자에 3 빼기 x 곱할까요? 3 빼기 1에다가 1이고 3에다가 3 빼기 x 곱할 거고 마이너스 1이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3 빼기 x 곱할 거고 정리하면 3 빼기 x고 나 뭔가 이상하다 이것도. 아니 그냥 3 빼기 x도 그거 x분의 맞지 1이잖아요. 않아요? 아, 이게 또 x구나. 그치? 네. 얘가 또 x지. 네. 그럼 얘가 또 3 빼기 1이고 3 빼기 x죠? 이것도 얘가 또 x. x니 얘가 또 x죠? 그럼 답은 3 마이너스 x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x잖아요. 그 x분의 1이잖아요. 또. 얘가 또 x분의 1입니까? 4번. 그래 4이? 4번. 예인이가 다 했는데? 그러네. 3 빼기 x가 x분의 1만 찾으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풀칠 합시다. 정리하려면 좋네요. 얘는 이제 공수 원 인수분해의 연장이요. 0이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게 이거 푼 사람 제가 풀었냐 안 풀었냐? 안 풀었죠. 자, 얘를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요. 일단 주어진 등식부터 통분을 해버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ABC분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0이니까 얘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얘가 0입니다. 요 식에서 일단 출발. 얘를 하나 사용할 수 있고요. 밑에 거는 이제 우리가 통분을 할 거야. 얘를 통분하게 되면은 뭘로 통분할 거냐면은 이제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C랑 그리고 C 더하기 A 덧셈이니까 어차피 순서가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얘로 통분을 할 거고요. 그럼 분자에 남는 게 A제곱에다가 AB, AC 있으니까 B 더하기 C가 필요할 거고 두 번째 거는 B제곱에다가 A 더하기 C가 필요할 거고 세 번째 건 C제곱에다가 B 더하기 A 더하기 B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맨 끝에는 플러스 3 AB, C가 있고 얘를 구하라가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분모는 어차피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분자만 인수분해를 합시다.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 할 거면 A에 대해서 그냥 내림차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A제곱으로 묶여있는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그냥 둘 거고, 그 다음 A가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B제곱 A랑 C제곱 A니까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남아 있을 거고, 맨 끝에 있는 요 A, B, C는 플러스 3BC가 있겠죠. 거기다가 A로 묶인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이제 B하고 C만 있는 게 플러스 B제곱 C에다가 플러스 C제곱 B, BC제곱 이렇게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을 인수분해 하는데 분자에서는 이제 B 더하기 C A제곱 그냥 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도 얘가 따로 정리할 게 없어. 3BC 플러스 C제곱 A. 그러면 이제 뭐 어쩌라는 거지 싶은데, B 것도 BC 더하기 B 더하기 C로 두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인수분해를 할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B 더하기 C의 제곱을 한 게 여기에 들어갈 거고, BC가 들어갈 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하면 B 더하기 C에다가 A 하나 하고요. A 하나 하고, 그리고 A로 해서 쪼개지는 거 하나. B 더하기 C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B 더하기 C가 들어오고, 얘가 갈라져서 얘가 플러스 BC로 오겠지. 두 개 더해주면은 이렇게 곱해지면서 A의 개수가 B제곱 더하기 2BC 플러스 C제곱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해지면서 BC에 A가 나올 거고, 두 개를 더한 값이 이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를 한 번만 더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그리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여기서 CA 꼴까지 나오겠지. 이렇게 나올 거고, 분자는 분모는 이렇게 될 거고, 그때 얘가 0이라는 값을 알고 있으니 이 전체 값은 0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분자를 우리가 인수분해 한 건데, 얘는 우리가 공수원에서 센이든 RPM이든 많이 돌아다녔던 문제야. 익숙한 문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한두 문제씩 있어가지고 약간 본인 스스로 해결한 경험들이 없으면은 당황스러울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을 하는 반복습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차라리 이제 아까 606과 같은 게 이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거고. 일단 연습 문제에서 같이 풀어보자고 한 건 풀었죠? 풀었고, 이제 유리함수로 갑시다. 250. 그렇죠? 잠시만요. 아,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하면 물어보자. 쟤한테 물어봐. 유리함수가 뭐냐, 쟤. 유리함수요? 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몰라요. 어?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유리식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함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함수라 그랬을 때 y 이꼴 다항함수, fx 이꼴 다항함수, 다항식으로 이루어지는 함수가 다항함수였고, 맞죠? 그 중에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한 거고, 유리함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한 함수식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은 유리식인 거고요. 그럼 여기에는 유리함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항함수도 포함되어 있겠지. 다항함수도 포함되어 있고, 이제 분수식으로 이루어진 유리함수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유리함수의 범위가 좀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y 이꼴 x분의 1 같은 경우도 유리함수고요. y 이꼴 x 곱하기 x 더하기 1분의 1도 유리함수고요. y 이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분의 1 이런 것도 유리함수겠죠. 맞죠?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얘는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 어떤 그래프예요 이거? 반비례 그래프 맞아요? 반비례 그래프에서 얘는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어서 x축과 y축이 있을 때 얘가 대칭점에서 1,1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진 형태의
한 쌍의 쌍곡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 그래서 배웠었고, 근데 얘하고 얘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몰라. 물론 나중에 이제 미적분 2 가서 미분적분 하고 그래프 개형 그리는 요령을 익히면 얘도 그릴 수는 있어. 그때 가서 요령을 이제 익히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얘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없으니 공수 2에서는 얘들은 우리가 안 다룰 거다. 유리함수인 건 맞아. y꼴 유리식이어서 다음 중 유리함수 고르시오 하면 유리함수에 포함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찾을 것들은 이 형태 모양을 출발하는 것들만 우리가 풀 거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네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y꼴 x분의 1 했고 y꼴 x분의 1을 그려보면은 얘도 그려보게 되면은 얘가 중간에 있는 넓이가 2야. 1 곱하기 1,1을 지나서 이 박스가 넓이가 2가 되는 점 찍고 여기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대칭이 되는 그래프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은 이제 뭐에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넓이가 결정되냐면 얘를 바꿔보면은 x 곱하기 y가 1이요. 그러니까 x축과 y축에서 곱한 게 이 넓이가 1이고 여기서 곱한 것도 넓이가 1이고 이 높이 넓이도 1이겠죠. 마찬가지 얘도 좀 식을 좀 바꿔보면 x 곱하기 y가 2야. 그러니까 이때 박스의 넓이가 2고요. 이렇게 넓이도 2고요. 이렇게 넓이도 2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제 그 축들과 이루어진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넓이가 2니까 이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 가운데 있는 넓이가 커질 거니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겠지. 맞아? 그래프 기형이 이럴 거다. 그럼 이제 두 가지만 더 그려보면은 y꼴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이번에는 1, 마이너스 1 지나갈 거고 1, 마이너스 1,1 지나갈 거고 그래서 그래프 기형이 이렇게 그려지고 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해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y꼴 마이너스 x분의 2 그래프도 어떻게 그려질 거냐? 얘가 그려지는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에서 이때 넓이가 2인 것들이 만들어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y꼴 x분의 어떤 k꼴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린다 했을 때 k 값이 0보다 크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우리가 그래프 기형이 그려질 거고 k 값이 0보다 작으면요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그래프 기형이 마주보는 쌍곡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값 k 값이 커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 그려진 이 박스의 크기가 커질 거니까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뭘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되냐면 이 k 값을 통해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될 거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프 모양은 다 똑같아. 닮으면 다 똑같은데 그냥 크기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크기와 방향이 결정하는 게 이 k 값이 갖는 역할이 될 거다. 됐죠? 이 모양에서 시작하는 유리한 함수들만 우리가 공수투에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래프 모양이 시근떡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그래프 모양이 얘 아니면 얘입니다 해서 알고 시작을 하는 거. 그래프 모양을 알고 시작하는 함수를 다룰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식들을 생각해 볼게. k 값이 0보다 클 때만 생각을 해서 k값이 0보다 클 때만 생각해서 y꼴 x분의 k라고 하면 얘를 그래프 기형을 그렸을 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때 요 안쪽에 생기는 요 넓이가 k가 되는 형태로 요 그래프 기형이 그려질 겁니다. 그려질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은 여기서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y꼴 x 빼기 교재의 체계 모양을 좀 따라가 보면 x 빼기 p하고 x 빼기 p분의 k하고 플러스 q꼴로 우리가 썼을 때 얘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원래 함수의 점근선은 얘가 점근선 역할을 해서 x 이퀄 0이 점근선이고요. x 이퀄 0이 점근선이고 y 이퀄 0이 얘가 점근선 역할을 할 거. 근데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 q만큼 이동했으니까 x 이퀄 p가 y 이퀄 q가 요 그래프의 점근선 역할을 해서 x축으로 p만큼 q만큼 이동해서 요 정근선이 x 이퀄 p가 될 거고요. 요 정근선이 y 이퀄 q꼴이 돼서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이쪽에 하나 그려진 형태. 그리고 이때 생긴 이 박스의 넓이의 크기는 k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 기형이 그려질 겁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 평행이동해서 그래프 기형을 마저 그릴 수 있다. 이게 언제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2차 함수 배울 때 했었지.
이차 함수 배울 때도 우리가 어떻게 쓰냐 y 이꼴 ax 제곱을 해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굴룩,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굴룩하고 여기서 우리가 표준형 형태 y 이꼴 x 대신 x 빼기 p를 집어넣고 y 대신에 y 빼기 q에서 넘어서 플러스 q를 했을 때 얘가 어떻게 그러면 x축으로 p만큼 q만큼 이동해서 아래로 굴룩 또는 위로 굴룩 그래프를 그렸었죠. 그거랑 문제를 그래프를 찾아가는 패턴이 똑같아. 다만 이제 그 2차 함수 때는 꼭지점이 그런 역할을 했었고 유리함수 때는 이 꼭지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대칭 축들이 할 거고요. 그때 이제 점근선들이 그런 역할을 할 거고 점근선의 교점이 얘가 0,0이 될 건데 기존 함수에서는 0,0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대칭 점의 역할을 할 거. 점대칭. 그리고 얘를 x축 p만큼 q만큼 이동해서 이 그래프에서는 뭐가 대칭점의 역할을 할 거냐? p, q가 대칭점의 역할을 해서 여기서 2차 함수에서 꼭지점과 같은 역할을 해줄 거다. 근데요 P가 2랑 2여도 2,Q고 마이너스 2여도 2,Q예요. 아니지 부호를 봐야지. p가 2면은 2,q고 p가 마이너스 2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q겠지. 됐을까? 그럼 이제 문제에서 좀 예시를 좀 몇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준 식들에서 일단은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시계 모양이 어떻게 썼냐면 y 이퀄 x분의 k였어. 근데 이제 그냥 1로 썼을 때 생각해볼게. 우리가 함수 단원을 배울 때 그냥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에서 함수 단원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냥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뭔가를 줄 때 x 값에 뭐 부등식을 통해서 x 값과 따로 주고 그때 y 값을 범위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줬었고,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는 뭘 줬냐면 x 값의 범위 대신에 정의역을 줬고, 그쵸? 그리고 y 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로 공역을 줬고 y 값이 실제로 값을 갖던 녀석들 우리가 치역으로 줬지.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정의역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주냐가 이 함수의 시작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유리함수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말이 없으면 우리가 보통은 실수에서 실수의 함수라고 했는데 얘를 실수 전체로 정의역을 줘버리면 뭐 때문에 이 함수가 정의될 수 없냐면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우리가 값을 정할 수가 없죠. 0분의 5는 가질 수 없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함수에서 우리가 정의역은 뭐가 될 거냐면은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실수가 될 거고요. 그렇게 돼서 얘가 0이 되는 값 x 이퀄 0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점근선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 y 값도 뭘 가질 수 없냐면 y도 0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y 이퀄 0이 점근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 그럼 일반적인 식 아까 했던 거에서 y 이퀄 x 빼기 1분의 1 플러스 이퀄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얘가 뭐가 0이 될 수 없냐면 x 빼기 1이 0이 될 수가 없었죠. 맞아? x 빼기 0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정의역은 뭐가 될 거냐면 이 함수의 정의역은 x가 뭐가 아니냐면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x 이퀄 1이 뭐가 될 거면 얘가 정근선이 될 거고 x가 1이 됐을 때 얘가 0으로 날아갔을 때 값이 2죠. 근데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y가 또 뭐가 될 수 없냐면 2가 될 수 없었고 얘가 또 y축에 대한 정근선이 되겠지. 정근선이 될 거다. 그렇죠? 얘가 정근선이 돼서 얘는 그럼 뭐가 돼? 1,2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은 대칭 점의 역할을 할 겁니다. 됐죠? 기존에 이 함수를 통해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정의역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근선을 찾을 수 있고요. 그때 대칭점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정근선이 뭐예요? 정근선이 방금 그렸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그렸을 때 원래는 0,0이던 게 1,2로 이동해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할 거야? x 이퀄 1이 y축과 같은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y 이퀄 2가 x축과 같은 역할을 할 거야. 거기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맞죠? 그럼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x 이퀄 1에 대해서 얘가 접근은 하지만 닿지 않아. 얘도 닿지 않고 y 이퀄 2에 대해서 접근은 하지만 닿지 않고. 그러니까 점근선이 다가가지만 닿지 않는 선. 그 점근선. 그렇게 해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을 우리가 점근선으로 가질 겁니다. 됐죠?
정근선하고 또 뭘 받냐면 얘 1,2가 또 대칭 점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죠? 용어랑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 때 얘를 통해 접근하는 것들이 편한 것들이 좀 많고 얘가 경계가 되는 값들이 되는 범위가 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얘들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나만 더 해보면 y 꼴 예를 들어서 x 빼기 3하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4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x축에 대해서 3만큼 이동을 했고요. y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을 했고 얘가 플러스 값이니까 그래프 그냥 이렇게 마주보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대충 그리면 그렇죠? 그리고 안쪽에는 박스의 크기는 1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정의역이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고요. 그때 갖는 치역의 형태도 y가 마이너스 4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게 치역의 범위가 될 거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또 점근선이 뭐였고 x 이퀄 3이 점근선, y 이퀄 마이너스 4가 점근선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 그리고 3, 마이너스 4가 대칭 점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식을 통해서 이 모양들이 우리가 깔끔하게 간결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문제를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식에서는 알아보기가 좀 쉬워. 여기에 만약 마이너스 4 이런 게 있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마주보는 그래프로 그려질 거고 물론 y절편하고 y절편은 우리가 따로 값을 대입해서 찾아주긴 해야겠죠. 근데 쟤네는 기울기 이런 거 없죠? 기울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요 공률이 기울기 역할. 얘가 얼마만큼 휘어졌냐가. 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해? 기울기 이놈이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해 주는 역할 K. 이 값에 따라서 요 안쪽에 점근선으로부터 그려지는 박스의 크기가 결정되지. 이 값이 크면 박스가 커지니까 커질 거고요. 이 값이 가지면 박스가 작아질 거니까 작아질 거고. 그렇죠? 뭐 지오메트리나 이런 거 돌려보면 얘가 이제 확대하면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결정한다 생각해도 되고 공률이 결정될 겁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할을 좀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설명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2차 함수에서 표준형과 같은 모양 2차 함수에서 표준형과 같은 모양을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y 이퀄 x 빼기 p분의 k 형태로 쓸 거 거기다 플러스 q꼴을 했을 때 얘를 정리했을 때 그래프 개형을 좀 간결하게 그려보면은 원점이고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x 이퀄 p하고 y 이퀄 q가 돼서 요 p, q가 대칭점 역할을 할 거고 거기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거다. k 값이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k 값이 음수면 뭐 반대편에서 우리가 그려질 거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점근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x 이퀄 p고 y 이퀄 q다가 될 거고 얘를 우리가 한 번에 조금 사용하기 좀 편한 건 대칭 점이 얘가 p, q가 이 그래프의 점대칭이 되는 점이 될 거다. 대칭이 될 거다. 그래서 요 놈이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해서 요거 하나로 기억을 해줘도 괜찮고 PQ가 이제 그래프에서 약간 점을 찍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꼭지점과 같은 역할을 해줄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K가 이제 공률을 결정할 거니까 K에 따라서는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될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돼서 이걸 좀 접근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2차 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가 우리 마음대로 안 줘요. 어떤 식 주게 되냐면은 이제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은 이 유리함수 식의 모양을 주는데 1차 식이야. 2x 빼기 4고요. 위에는 뭐 4x 플러스 8이야. 이런 모양으로 식의 모양을 줬다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약분을 하면 y 이퀄 x 빼기 2분의 2x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그리기 좀 불편하니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 이런 형태 모양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x 빼기 2분의 얘는 2x 빼기 4고 우리가 아까 유리식 정리했을 때 그런 유형들 플러스 4가 되면 플러스 8이 필요하니까 얘는 x 빼기 2분의 8이고 그리고 플러스 2꼴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편한 모양 우리가 바꿔줄 수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과정도 우리가 유리식에서 했었고 여기서 우리가 점근선이 2고 2인 그리고 8인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원래 이제 y절편 음수니까 이거 밑에 있긴 할 겁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고요. 또 얘를 또 우리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만큼에서 여기서 오는 게 x 빼기 2가
정근선의 방정식 x 이퀄 2가 정근선. 이렇게 해서 y 이퀄 2가 정근선 약분한 모양. 얘가 0이 되는 값에서 x 이퀄 2가 정근선. 얘가 약분되는 모양 y 이퀄 2가 정근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x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그러니까 2x 더하기 4를 우리가 어떻게 묶어주냐면 2에 x 빼기 2로 묶어줄 거고 플러스 r 꼴이야. 그러니까 x에다 2를 대입해서 날라갈 거고 r 값이 8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x에다 2 대입해서 8인 걸 우리가 나머지 정리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물론 이게 귀찮으면 이 과정을 거쳐도 상관없어요. 어느 게 편할지는 본인들이 해봐.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하는 게 좀 직관적일 수는 있고, 그걸 쭉 식정리를 난 하고 싶다 그러면 식정리를 해봐도 좋고, 근데 둘 중에 하나 해서 어쨌든 요 식에서 요 모양으로 우리가 바꾸는 연습들은 좀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2차 함수 때도 생각해보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식을 왔다 갔다 하는 연습도 우리가 했어. 맞냐 세창아? 할 줄 아냐? 할 줄 알지 그거는? 그죠? 그 연습을 했듯이 유리함수에서도 우리가 불편한 모양에서 좀 편한 모양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연습들은 우리가 많이 해주면 좀 편한 연산이 되겠지. 그죠? 이런 연산을 우리가 요구 받을 거니까 식을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정리하고. 여기 빨간 거 2x 마이너스 4에 2x 플러스 4. 그러니까 식이 요 식에서 출발한 거잖아. 근데 조금 아 x 빼기 2분의 2x 더하기 4인 거잖아 y 값이. 맞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좀 편하게 가자라고 한 거냐면 x 빼기는 그냥 둘 거고, 그리고 이렇게 약분된 값이 플러스 2로 나올 거야. 나올 거. 근데 이제 2x 더하기 4를 우리가 어떻게 쪼개주는 거냐면 2에다가 x 빼기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필요한데, 그 나머지는 x에다 2 넣었을 때 8이죠. 나머지 정리 통해서 그렇게 해서 8 값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지.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x 빼기 2분의 그냥 2x 빼기 4에다가 플러스 8을 해주고 이만큼이 플러스 2로 빠지고 8을 그냥 분자에 써주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플러스 아니 아니 지금 밑에 게 이해 안 돼요. 아 얘는 이해돼? x 빼기 2분의 네. 2x 빼기 4가 네, 필요하지. 나머지는 되는데 어. 나머지는 되는 그게 이해. 이게 이해 안 된다고? 아 여기서 마이너스 4 뺐고 플러스 4를 한 거야. 이만큼은 2로 4 빼고 4 더했잖아. 0이잖아. 근데 2x 플러스 4가 원래 있어. 그러니까 2x 더하기 4가 있는데 얘랑 묶어줄 게 필요한 거지. 얘랑 묶어서 밖으로 빼줄 거, 대분수로.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 2x 빼기 2랑 해서 2x 빼기 4가 있으면 얘가 2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맞아? 네. 근데 원래 식은 뭐야? 플러스 4지. 네. 그러니까 플러스 8로 해서 맞춰준 거지. 그렇게 해서 이만큼이 뭘로 나가? 2로 나가고 x 빼기 2분의 이만큼이 8로 나가고. 그냥 식정리를 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정리에서 얘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나머지 정리해서 조금 빠르게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능숙하게 연습이 돼서 이 식이 이 식이고 나가지고 본인들이 납득이 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원마다 요구받는 연산들이 있어. 그러니까 2차 함수 때는 그 완전 제곱식 해서 일반형 표준형 바꾼 거, 그 원의 방정식도 일반형에서 표준형을 바꾸고 왔다 갔다 했던 연산들 요구받았고, 유리함수에서도 이 형태의 연산들을 우리가 요구를 받겠지. 근데 그 연산들이 능숙하고 편할수록 문제를 접근하기 좀 편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좀 문제를 풀다 보면 받을 거다. 그래서 그거는 연습을 해라 라고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시계 모양에서 그러니까 얘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내용 정리 좀 해보면 이제 이 모양에서 우리가 찾아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양은 그제 시계를 좀 찾아보면 분자에 ax 더하기 b가 있고, 그리고 분모에 1차식 해서 cx 더하기 d의 모양이 있을 때, 여기서도 우리가 정근선을 좀 찾는 방법, 얘가 0이 되는 값, 그러니까 x 이퀄 마이너스 c분의 d가 정근선이고요.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값에서 y 이퀄 c분의 a가 정근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리고 그 k 값을 우리가 어떻게 대입할 거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c분의 d를 대입해서
여기 남니까. 그래서 y 이꼴 어떤 값이 남을 거고 x 빼기 c분의 d에다가 어떤 값이 남을 거고 거기에 플러스 c분의 a 꼴에서 이렇게 해서 시계 모양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직관적으로 쉽게 찾는 건 얘가 0일 때 얘가 약분 돼서 x가 약분 돼서 c분의 a까지 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까지. 근데 어쨌든 이 식의 모양보다는 얘를 어떻게 바꿔서 y꼴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꼴로 바꿔서 그래프 개형 그려주는 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좀 더 편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요구받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가는 걸 요구받을 거다. 이런 거고요. 역함수 구하기는 이따 역함수 나오면 좀 보기로 하고 넘겨서 개념원리 익히기에서 608번을 좀 볼게요. 예, 개념원리 익히기까지 하고 2교시 때 문제 풀려 좀 합시다. 여기까지 6페이지까지 수업할게. 608번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역하고 치역 문제 x분의 10하고요. y꼴 x 더하기 3분의 3 빼기 x 그리고 3번에서는 y꼴 3x 빼기 5분의 2x 더하기 3이요. 그리고 4번에서는 얘가 y꼴 x제곱 빼기 4분의 3x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뭘 구하려면 정의역을 구하려 했어. 얘들이 다 유리함수 맞고요. 유리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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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식이니 이렇게 세 개는 우리가 익숙하다기보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유리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나올 형태의 식대 모양이고 얘는 조금 불편한 모양이고 얘는 못 그려 지금은. 근데 어쨌든 정의역을 구하라 그러면 유리식에서는 뭐가 0이 될 수 없냐면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 하나만. 자야.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x분의 10에서 얘가 뭐가 0이 될 수 없으면 x가 0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x바 x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이다가 돼서 얘가 정의역이 될 거고요.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 얘가 0이 될 수 없지. 분자는 상관없어. 혹시나 약분되는 모양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쓴 순간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다. x가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얘가 정의역이 될 거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 x가 3분의 5가 아닌 모든 실수. 그렇게 돼서 얘가 이제 정의역이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인수분해했을 때 x값이 2가 될 수 없고 2고 x값이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게 이놈의 정의역이 될 겁니다. 그렇죠? 기억할 건 유리식에서 뭐가 0이 될 수 없다.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줘라. 두 번째 609번에서는 그래프 한번 각자 한번 그려보고 같이 그립시다. 609번 4개 한번 빠르게 그려볼게요. 위에다 그립시다. 609번 그려봐 직접들. 그러니까 계략적인 개형을 좀 빠르게 그리면 그냥 얘는 x분의 2니까 정근선이 x축, y축이 정근선 역할을 할 거고 그냥 쭉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점을 찾으려면 1,1을 지나갈 거고 2,1을 지나갈 겁니다 정도에서 표시를 해줘도 좋고요. 아니면 중간에 이 박스의 넓이가 2입니다 정도까지 기억을 해줘도 좋고요. 됐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니까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거고 얘도 1,-3을 지나갈 겁니다 정도까지. 그래서 이 넓이가 3입니다가 중요한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얘는 x축을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1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점근선이 x = 1로 이동을 할 거고 y축이 점근선이고 똑같고 양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2,1을 지나갈 겁니다. 정도에서 이때 이 넓이도 1이요. 그렇죠? 그 정도. 얘는 이제 마이너스 x분의 2에서 y축을 이만큼 이동해서 점근선이 x = 0하고 y = 2하고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방향을 마주 볼 거니 그래프 기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1,1을 지나갈 거고 넓이가 1입니다. 이 정도에서 그래프 기형을 그릴 수 있겠다. 그렇죠? 마지막 610번 볼게요. 610번은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요. 근데 이제 식 정리하고 그래프까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유리함수는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꼴로 변형하시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요구받을 식의 모양들, 그래서 4x 빼기 15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바꿀 줄 알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게 이제 x 빼기 3의 모양이 필요하고 그 4로 묶었을 때 x 빼기 3이 필요할 거고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5를 마이너스 12 빼기 3으로 해서 마이너스 3을 쪼개줄 수 있겠죠. 요만큼이 뭘로 튀어나갈 건 플러스 4로 쭉 튀어나갈 거고 x 빼기 3분의 얘가 마이너스 3이 남아있는 형태까지 해서 요 식정리 우리가 감당을 해주면 될 거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편하게라기보다는 얘를 또 요령이 x 빼기 3은 그대로 둘 거고 이만큼이 약분돼 나갈 거니까 플러스 4가 튀어나갈 거야. 그 상태에서 x에서 3 넣으면 12 빼기 15니까 마이너스 3이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가도 좋고요. 아니면 정분선 x 빼기 3 y 있고 플러스 4 그리고 x에다가 3 넣었을 때 12에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그래서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좀 한 칸으로도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 기형을 좀 그려보면 x 이퀄 3하고 y 이퀄 4가 정분선이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보는 마주보는 거. 그리고 좀 하나 정도 표시하면은 y절편 정도 x에다 0 넣었을 때 1 더하기 4니까 0,5를 지나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해줘도 괜찮긴 하겠죠. 얘는 x 이퀄 3이고 y 이퀄 4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하나 마지막 거 한번 해보면요. 그 y 이퀄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5x 더하기 7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식 정리해서 푼다라고 하면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5에다가 x 더하기 1을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3꼴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7이 얘가 플러스 3이 남겠지. 그렇게 해서 얘가 x 더하기 2분의 3하고 이만큼은 여기서 마이너스 5는 뒤로 튀어나와. 이렇게 해서 그려줄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나머지 정리를 좀 이용한다 그러면 x 더하기 2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밖으로 튀어나갈 거고요. x에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10 빼기 3이니까 3이 그대로 남겠죠. 그럼 이제 이런 과정 없이도 한 칸에 우리가 갈 수 있긴 하다.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 기형을 그리면 마이너스 2에서 정근선, 마이너스 5에서 정근선 이렇게 해서 플러스 값이니까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7 음수고 그래프 기형이 이렇게 그려진 형태가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냥 개형까지도 우리가 그려서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는 유령이 붙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능수능란할수록 유리함수 다루기가 좀 편하긴 해요. 왜냐면 정근선을 찾고 대칭점을 찾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래프 모양은 요 위에 있는 숫자들로 결정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 모양보다는 요 모양이 직관적으로 보기가 좀 편하지. 뒤에 역함수 구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뒤쪽에 필수에서 쭉 풀어서 하는 데까지 하자. 그래서 뭐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지럽다 싶으면 멈추면 되니까. 핸드폰 사이 어지러운데. 그러니까 10분 휴식 시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해주면 안 돼. 안 돼. 뭐라고? 안 돼. 아직